메타 플랫폼이 트위터를 대항해 새 SNS인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스레드가 출시된 지 16시간 만에 3천만 명이 가입하면서 트위터와 스레드 경쟁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실종된 줄 알았던 10대 소년이 8년 만에 발견된 가운데 알고 보니 이 소년이 실종이 아닌 집에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전역의 수돗물의 절반 가까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의 한 레스토랑의 고객 영수증에서 식당 직원의 건강보험료와 고객이 원하지 않은 기부금까지 자동으로 청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연평균 23만 3천 달러를 벌어야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 부문 고용이 전문가 예상치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준이 이번 달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49만 7천 개 늘었다고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레저와 접객업 등 대면 서비스 부분에서만 일자리가 37만 3천 개 늘어났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2만 건을 기록하며 올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미국의 강력한 고용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연준의 긴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고용 시장이 여전히 과열돼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된 겁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시장 열기에 연준이 이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곧바로 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은 오늘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6월 일자리와 실업률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공식 지표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하다는 게 확인되면 연준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Which raised expectations that tomorrow's jobs report will be a lot better, which means the Fed may have more work ahead of it. 파월 의장이 시사한 것처럼 7월과 9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 넘게 떨어지는 등 전날에 이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오늘 새 SNS인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전부터 트위터의 대항마로 떠오르며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출시 하루도 되지 않아 3천만 명이 가입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명인과 정치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 실시간으로 짤막한 글을 올려 소통하고 좋아요와 공유 기능도 갖췄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 수 3억만 명에 달하는 SNS 트위터와 유사합니다. 사실상 트위터를 겨냥한 메타의 야심작입니다. It will be strategically, intentionally, unashamedly similar to Twitter. 오늘 첫 공개된 스레드는 출시 16시간 만에 가입자 3천만 명을 돌파하며 초반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갈아치우는가 하면 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를 비롯해 오프라 윈프리,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등 유명인과 정치인들도 잇따라 스레드에 뛰어들면서 화제를 더했습니다. 이 같은 무서운 초반 기세는 스레드가 메타의 기존 인기 SNS 인스타그램의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만 수십억 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과 계정이 연동돼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단숨에 트위터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Instagram has 2 billion users compared to around 250 million of Twitter. So if only 1 in 10 Instagram users tries using Threads, it's overtaken Twitter in the blink of an eye. 여기에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대표 간 기싸움도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두 대표는 최근 스레드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실제 격투기 대결까지 벌이기로 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출시되자 트위터는 오늘 스레드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트위터가 스레드를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실종됐던 10대가 8년 만에 돌아와 화제가 됐던 가운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 10대가 8년간 실종이 아닌 집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경찰국은 지난 3일 8년 전인 2015년 3월 7일 실종됐던 루디 파리아스가 실종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루디가 실종 신고됐던 다음 날인 2015년 3월 8일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루디는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을 사용해 왔으며 심지어 루디의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이 계속 실종된 상태라고 주장해 왔고 아들을 목격한 주변인들에게는 아들이 아닌 조카라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ike, I'm confused right now. I'm like, what's going on? He used to come in my garage Come on, boys. and be Chill with us. chill with my cousin, my son, my daughter. She's at work right now, but that boy ain't been missing since he was no. Rudy was recently identified as having previous HPD interactions, meaning that he made contact with patrol officers out on the street. However, during these contacts, fictitious names and date of births were given, misleading the officers, and Rudy would remain missing. In fact, both Janie, Rudy's mother, and Rudy himself gave fictitious names while interacting with various patrol officers. 앞서 당시 17세였던 루디는 휴스턴 북서부에서 2마리의 반려견을 산책시킨 도중 사라졌고 가족들은 다음 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8년이 흐른 지난 2일 누군가 한 교회 밖에 쓰러져 있는 루디를 발견한 뒤 경찰의 신고에 루디가 가족에게 인계됐고 엄마는 한 인터뷰에서 발견 당시 아들에게 심한 구타와 학대 흔적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가족들이 그동안 경찰과 주변 사람들을 속여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루디의 학대 정황과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의 수돗물 절반 가까이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라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돗물의 45%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기도 하며 주로 의류, 생활용품과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이 물질은 암을 비롯해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염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오데호와 동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부라 화합물은 사실상 이미 많은 곳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돗물에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LA의 한 레스토랑이 직원 건강보험 충당을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4%의 추가 서비스 요금과 팁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고객이 공개한 LA의 실버레이크의 식당 알리멘토 영수증에는 직원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각 영수증에 4%의 서비스 요금이 자동으로 추가됐고 만약 지불 의사가 없다면 직원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고객이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주문한 물 가격에 실버레이크 저수지 보전, 컨설번시에 기부되는 수도사업 프로그램 금액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이 식당은
2014년도에도 웨이터뿐만 아니라 주방 요리사에게도 팁을 줄 수 있도록 주방 팁 항목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최근 미국의 팁 문화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자신이 고객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을 때도 팁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과도한 팁 문화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연평균 23만 3천 달러를 벌어야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 뱅클레이시 미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연평균 수입은 23만 3천 달러, 부자라고 느끼거나 지출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정도의 수입은 연평균 5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현재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재정이 불안정한 주 이유로는 대다수가 인플레이션을 꼽았으며 부족한 저축과 은퇴자금, 금리 인상, 저임금, 높은 부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4시쯤 윌셔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사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28세의 레이첼 이 씨로 확인됐으며 현재 이 씨가 살해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억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가 압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 관리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압수된 불법 마리화나 제품이 1월부터 3월까지 압수된 양에 비해 1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리화나 식물 12만 970개와 마리화나 꽃 6만 6,315파운드 등이 압수됐고 총 소매 가치는 1억 9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합 대마초 집행부서인 태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주의 약국과 실내 재배 주택 그리고 야외 등에서 여러 불법 대마초 재배와 판매를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국이 마리화나 제품에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과 통제 때문에 불법 대마초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만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부터 독립기념일 당일 사이 68명이 충돌과 추돌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순찰대는 총 9,700건의 과속 티켓을 발부했고 1,22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으며 이는 평균 5분마다 한 명이 단속에 걸린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통계 수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운전자들에게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과 적정 속도 유지,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무인기에 접근해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무인기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또 무모한 행동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5일 시리아 북동부 상공,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슬람 국가 IS 격퇴 임무에 동원된 미국 무인기에 접근합니다. 근접 비행하며 이동을 방해하더니 이어 낙하산에 부착된 플레어를 발사합니다. 플레어는 열추적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쓰는 방어용 무기인데 미군은 러시아 전투기가 무인기를 괴롭히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투기 한 대는 애프터버너, 즉 전투기 재연소 장치까지 가동해 미군 무인기를 위협했다며 비전문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We call on the Russian forces to cease this type of reckless behavior and to behave like professional airmen. 시리아에는 900여 명의 미군이 배치돼 IS 무장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미군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드론 작전이 어디서 수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미국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위협적인 비행이 증가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두 나라 사이의 합의를 깨고 근접 비행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달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단 수장 프리고진이 현재 러시아에 있다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무장 반란으로 압수됐던 자신의 자산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3일 자신이 이끌던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용병들과 함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향하던 프리고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이들의 반란은 하루 만에 극적으로 중단됐고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6일 벨라루스 대통령이 프리고진은 벨라루스가 아니라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너 용병들도 바흐무트 철수 이후 치료와 정비 등을 위해 머물던 자체 캠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Евгения Васильевича Викторовича, да? Евгения Викторовича Пригожина, он находится в Питере, где он сегодня утром, может быть, в Москву поехал, может, еще где-то, н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Беларуси его нет. 프리고진의 러시아행은 러시아 당국이 압수했던 자신의 자산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프리고진의 개인 비행기가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오갔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프리고진의 차량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과 참모들이 무기를 차에 실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무장 반란 당시 프리고진의 사무실과 저택을 급습해 총기와 골드바, 돈다발 등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압수한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러시아 당국이 지난 2일 프리고진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스크바를 위협했던 프리고진에게 현금과 무기 등 압수품을 돌려주기로 한 결정은 푸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양자회담을 조율 중입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인데 한일 입장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방문하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뒤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오염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본 언론은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 등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지만 논의된다면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기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간 대화에서 오염수 배출에 대한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IAEA 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힌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온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배우 유인촌 씨가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동관 특보에 이어 MB계 인사가 장관급인 특보가 된 건데 야당은 과거 장관 시절 논란을 언급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연극 배우로 지내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와 사무실, 보좌관이 지원되는 장관급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 특보가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고 행정 경험도 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2년 만에 정부로 돌아온 유 특보를 놓고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의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고 계속 남아 계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걸 쫓아낼 수도 없고. 국정감사장에선 야당 의원의 질의 중 기자를 향해 막말을 했습니다.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성질이나 꽂혀가 정말.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특보는 2명이 됐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는 MB 시절 대변인과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냈습니다. 유인촌 특보 역시 MB 정부에서 3년간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지낸 후 다시 대통령의 특보로 곁을 지켰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명실공히 실세 특보로 거론된 두 인물이 윤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한 시기 문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돌아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파 적출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비민주적이고 왜곡, 편향된 가치관과 정책 운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큰 조직을 이끄는 장관과 달리 특보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국정 현안에 조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에 이어서 악상어가 출현했는데요. 해수욕장 주변에 안전 그물망까지 설치됐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어선 위에 커다란 회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몸 길이가 2m를 넘고 무게도 80kg에 육박하는 상어입니다. 강원 삼척시 임원항 동쪽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한때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로 알려졌는데 최종 확인 결과 공격성이 덜한 악상어로 밝혀졌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올 여름 들어 상어 4마리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속초시 장사항에서 발견된 상어는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하는 속초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600m 구간에 안전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상어가 해변 근처까지 들어와 피서객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해수욕장에 상어 공격 방지용 장치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금 불안감은 있었었는데 그래서 깊은 데로 전혀 가지는 않고 얕은 데를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상어의 출현에 대비해 경비정을 배치하고 연안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상어들이 점차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상어 공격으로 모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영국 런던 남서부 윌분던에서 한 초등학교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8살 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6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6일 차량 한 대가 윈블던의 한 초등학교로 돌진해 마당에 있던 학생과 교사를 들이받고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이번 학기 마지막 날을 축하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 오면서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일단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9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00일이 되는 날인데요.
어제 우크라이나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선 러시아가 쏜 미사일 때문에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7명을 구조했고 여전히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러시아에 공격받은 도시 르비우는 폴란드 국경과 멀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에선 그나마 안전한 지역으로 꼽히던 곳입니다. 공습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파괴된 건물과 구조 현장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도심 속 거대한 공모형이 시시각각 달라지며 변신을 거듭합니다. 우리가 사는 푸른 지구는 물론 미국의 국기 성조기도 나타나고요. 달의 모습을 형상화하자 거대한 달이 지상으로 내려앉은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의 공모형 건축물 스피어인데요.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처음으로 조명을 밝힌 겁니다. 건물 전체의 높이가 112m라는데요. 건물 외벽에 면적 5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LED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배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화를 위해 동원된 소방선에선 굵은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현지 시간 5일 차량 1,200대가 실린 화물선 갑판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기 시작한 건데요. 당시 화물선엔 28명이 타고 있었는데 불길은 순식간에 화물선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현지 기온까지 높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로에 떨어진 뭔가를 줍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바로 옆엔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의 가방이 열리면서 도로로 400만 페소, 우리 돈 1억 원에 달하는 지폐가 쏟아진 건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700만 원 정도는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돈을 주워간 사람을 추적하고 있고요. 돈의 일부는 바다로 날아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부족해서 아이들 진료받기가 정말 어렵죠. 이런 가운데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문을 닫으며 올린 안내문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공간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문을 닫는다며 공고한 팩과 안내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20여 년을 살아왔지만 특정 아동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쓰여 있는데요. 안내문에는 해당 아동 보호자가 간호사의 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등 허위 민원을 제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소아과 원장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이 발생한 점을 설명했지만 보호자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계속 지나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보호자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 후 아이 상태가 나빠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요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부족한데 너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보호자의 지나친 대응으로 결국 피해는 아이가 봤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소아과 의원을 폐원하는 이유가 특정 아동 보호자 때문이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고급차의 대명사인 포르쉐에 부딪혔답니다. 백미러 앞쪽 옆부분에 흠집이 났는데 글쓴이는 차주로부터 요구받은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9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로 사과했지만 차주는 앞범퍼를 다 갈아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또 합의하려고 연락하자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연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 보상은 해야 하지만 상식 밖의 합의금인 것 같다는 글부터 가만히 서 있던 차에 킥보드가 넘어진 건데 병원비까지 요구한 건 선을 넘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울산 한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향해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적 있죠. 이번에는 공용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주차장 한쪽 벽에 골프채 3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죠. 그 앞에는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는데요. 글쓴이는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 치는 소리가 나 가보니 어떤 남자가 골프채로 바닥을 계속 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폼을 보니 초보라 바닥을 강하게 친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사연을 본 대부분 누리꾼은 왜 주차장에서 연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 다니는 곳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면 정말 위험하다며 제발 자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영국에서 차량을 산 고객에게 독특한 선물을 주고 있다는데요. 선물의 정체는 더 리처라는 집게막대입니다. 이걸 대체 어디에 쓰라고 주는 걸까요? 앞서 테슬라는 모델 S와 X에서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차량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영국은 차량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영국 고객들에게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차를 운전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집게로 주차 영수증을 집고 드라이브스루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만화 영화 가제트 형사의 만능 팔 같죠. 이 집게로 과연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에서 주차 영수증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다소 황당한 해결 방안에 일부 누리꾼들은 쓰레기를 줍는 집게 같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격투기 대결을 하냐 안 하느냐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11년 만에 트위터에 글을 남겨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을 남겼을까요? 저커버그가 2012년 1월 이후 11년 만에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아무런 글 없이 스파이더맨 2명이 마주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한 장의 이미지인데요. 이 그림은 지난 1967년 나온 스파이더맨 만화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넌 뭐야? 라고 따지는 뜻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가짜 스파이더맨 밈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스파이더맨 행세를 하던 악당과 진짜 스파이더맨이 마주친 순간을 따온 것이어서 보통 상대방의 정체가 뭔지 따지고 들 때 사용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올린 건 무슨 뜻일까요? 현지 언론은 새로운 SNS 스레드를 선보인 저커버그가 머스크를 향해 도발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몇 분 뒤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커버그가 이끄는 인스타그램을 저격하고 자신이 인수한 트위터를 옹호하는 내용인데 인스타그램의 거짓된 행복에 빠지는 것보다 트위터에서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적었네요. 파라과이 총선에서 상원 의원으로 당선된 한 여성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투표용지에 쓰인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였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왼쪽의 젊은 여성이 투표용지에 쓰인 후보자 사진이고요. 오른쪽 선글라스를 낀 중년의 여성이 지금 이 후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현재 50대의 나이지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20대 당시 사진을 보정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와 사진이 너무 달라 당선 뒤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를 속인 것 아니냐는 논란의 휩싸이자 해당 의원은 요즘은 사진 찍을 때 필터를 많이 쓴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황당하다는 비난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은 상원 의원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투표할 때 후보자 얼굴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유권자들의 과도한 반응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